잘 지내고 있어요?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시 원격 수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지길 바라며 오늘도 우리 열심히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새로운 단원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5단원 세상과 만나는 독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페이지는 140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단원의 길잡이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선생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꾼다. 낯선 곳에서의 새로운 경험을 꿈꾼다면 지금 당장 독서를 통해 실천해 볼 수 있다. 자, 여기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낯선 곳에서부터 독서를 통해 실천해 볼 수 있다. 좀만 더 키울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들아? 내가 어떤 곳을 가지 못하지만 가보고 싶어. 그럴 때는 우리가 독서를 통해서 그곳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그 여행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여행 갔다 온 후기, 아니면 어디 맛있는 곳 있었던 거, 요즘 블로그를 통해서도 많이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요, 독서를 통한 간접 체험, 즉 독서를 통해서 내가 가보지 못했던 곳을 책을 읽음으로써 체험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 다양한 사회 문화를 배경으로 생성된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른 사회 문화 속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단원에서는 그 다음 밑줄 사회와 문화의 글을 읽으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해, 여기까지 밑줄하고 그 다음도 밑줄할게요.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으며 글에 반영된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파악, 여기까지. 자, 첫 번째는요, 사회와 문화 분야의 글을 읽으면요, 다양한 사회문화적 인식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회, 문화 분야의 글 읽기. 그러면은 밑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그렇지.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우리는 이러한 독서 활동을 하면서 밑줄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을 알고, 두 번째,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여기까지. 밑줄 하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동체, 그 다음에 대인 관계 역량.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이를 해결한대요. 그래서 자료, 정보, 활용 역량. 그래서 밑에 말풍선을 보면요, 사회 분야의 글을 읽으며 자료, 정보, 활용 역량을 키우고 문화 분야의 글과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으며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을 길러볼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사회 분야의 글을 읽으면요, 자료, 정보의 활용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다양한 지역의 글을 읽으면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을 길러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회 분야의 글 읽기, 문화 분야의 글 읽기, 그 다음에 다양한 지역의 글 읽기, 총 3가지의 독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사회 분야의 글 읽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페이지가 142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자, 142페이지 사회 분야의 글 읽기 학습 목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 분야의 글을 읽으며 제재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 그 다음 역사적 인물의 사회문화적 맥락 등을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내려와서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분야의 글 읽기란 무엇일까? 읽어볼까요? 사회 분야의 글이란 밑줄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회 현상을 다루는 글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자, 그럼 이거는 뭐라 쓰면 돼요? 우리 제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잘 알죠. 사회 분야의 글의 개념. 따라서 사회 분야의 글은 주로 정치, 경제, 언론, 법률, 교육 등 밑줄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분석이나 주장을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랬어요.
자, 여긴 그럼 어떻게 정리? 그렇지. 사회 분야의 그릇 특징. 그래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분석이나 주장을 담고 있다고 해요. 사회 분야의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그 다음도 밑줄해야겠죠.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글쓴이의 관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는 것이 좋다. 자, 뭐뭐를 잘 읽기 위해서는 이거 우리 뭐라 해요 항상? 그렇지, 방법이라 그랬죠. 사회 분야의 글을 잘 읽는 방법. 방법 몇 번째? 첫 번째. 그리고 그래서 규명한 사회 현상의 법칙을 현실에 적용해보고 그 다음 밑줄 해야겠다. 제재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도식화하여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여기는 사회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두 번째가 되겠죠. 또한 그 뒤에도 밑줄. 글에 제시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에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도 세 번째라고 적어두면 되겠죠. 또 다음 접속사가 나아가예요. 나아가 밑줄. 글에 제시된 사회 현상을 나의 생활에 적용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자,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가 되죠. 그래서 사회 분야의 글을 읽는 방법 총 4가지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글의 목적을 고려해서 글쓴이의 관점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제재에 담긴 사회적 현상의 특성을 도식화해서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이래요. 세 번째로 글에 제시된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파악할 때는 그와 관계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글에 제시된 사회 현상을 나의 생활에 적용해 보면 사회 분야의 글을 잘 읽어볼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글을 읽어볼 거냐? 바로 80일간의 세계 일주와 소비자 이잉여 이렇게 된 글을 읽어볼 거예요. 자, 이 제재는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아주 잘 알려진 소설, 우리 애기들도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소설의 내용을 인용해서 소비자 잉여라는 경제 개념을 설명한 글입니다. 선생님, 방금 잉여라고 했는데 그 잉여가 무슨 말이죠? 라고 하면요, 여기서 나타내는 잉여는요 지불한 돈보다 많은 돈을 벌거나 적게 지불하여 남는 돈이라는 경제학 용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을 인용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의 인용은요 남의 말이나 글을 빌려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소설 속에서 경제학 용어인 소비자 잉여를 다룬 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 갈래 한번 볼까요? 자, 이 글의 갈래는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그리고 성격은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당연히 예시적, 그리고 사실적이고요, 또 분석적입니다. 그리고 제재는 소비자 잉여, 이게 바로 제재가 되겠죠. 자,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책을 읽은 친구들은 이 내용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독서 기록지 어차피 써야 되니까 한번 80일간의 세계 일주 책을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설명문이기 때문에 제재 구조도가 어떻게 되죠? 그렇지, 처음, 중간, 끝으로 제재 구조도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앞에다가 뭐라 쓰면 되겠어요? 처음. 자, 처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부유한 괴짜 신사 필리어스 포고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30도의 물로만 면도하는 필리어스 포그는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하인을 해고한다. 여기 한번 밑줄 한번 해볼까요? 매일 똑같은 여기부터 이런 이유로 하인을 해고했대요. 포크 어때 얘들아? 인성이 정말
굴죠. 30도의 물로만 면도를 하는데 하인이 29도의 물을 가져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포크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포크, 괴짜 같은 면목. 그러고는 새로운 하인으로 파스파르투를 고용한 후 평소처럼 혁신클럽으로 향한다. 혁신클럽에서 포그는 우연히 세계일주와 관련된 논쟁에 휩쓸리고 결국 80일 안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2만 파운드, 어느 날 돈으로 환산하면 약 20억 원을 건네기를 하게 된다. 자, 여기 밑줄 한번 갈까요? 80일 안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지 두고 이러한 내기를 하게 된다. 자, 그래서 포그가 결국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세계일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요, 포그가 세계일주를 하게 된 계기. 그래서 80일 안에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지를 두고 오늘날 돈으로 환산한 약 20억 원을 건네기를 한 거죠. 포그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바로 그날 저녁 고용한 지 반나절도 안 된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런던에서 출발한다. 자, 여기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포그가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 그러면서 여기는요, 처음이에요. 처음. 무슨 색 할까요? 그러면서 여기까지가 바로 처음이에요. 처음을 정리하면요, 포그가 똑같아요. 여기 정리한 거랑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 계기. 여기까지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은 바로 그렇지, 중간이죠. 근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중간 1로 해두겠습니다. 중간 1. 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지는지 궁금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포그는 그 다음부터 한번 묶어볼게요. 런던을 떠나 프랑스 파리, 이집트 수에즈, 예멘 아덴, 인도 뭄바이, 콜카타를 거쳐 싱가포르와 홍콩, 중국 상하이, 일본 요코하마,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오마하, 뉴욕, 영국 리버풀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80일간의 긴 여정을 계획한다. 자, 여기 돌아오는까지 묶으면 돼요. 돌아오는. 자, 그래서 여기 묶은 거는요, 뭐야? 포그가 세계 일주를 어디 가는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포그 세계 일주 경로. 자, 그럼 뒤로 넘겨서 포그 세계 일주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계획보다 이틀이나 빨리 인도 뭄바이에 도착한 것이다. 그러나 곧바로 첫 번째 위기에 처한다. 그 다음 밑줄, 위기에 처한다 했으니까 당연히 위기가 나오겠죠. 영국 신문에서는 인도횡단 철도가 완전히 개통되었다고 보도했었는데 실제로는 약 80km 구간의 철길이 놓여있지 않았다. 실제로는 80m 구간의 철길이 놓여있지 않았던 거죠. 그럼 여기는 포그 위기 첫 번째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예요? 인도죠. 정리를 해두면 인도에서의 첫 번째 위기. 그리고 일정을 지키기 위해 대체 교통수단을 찾던 포그와 파스파르투는, 자, 파스파르투 알죠? 하인, 반나절 만에 고용한 하인이에요. 한 인도인에게 코끼리를 빌려 여정을 재촉하려고 한다. 자, 여기 코끼리 한번 밑줄. 자, 이 코끼리는 어떤 거야? 포크 일행이 이제 코끼리를 빌렸으니까 이걸로 교통수단을 참기로 한 거죠. 자, 코끼리는 어떤 존재예요? 포크 일행이 찾은, 어디다 쓸까요? 포크를 자꾸. 포그 일행이 찾은 대체 교통수단. 원래는 열차를 타고 가려고 했지만 열차 교통이 안 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코끼리를 이제 빌려가지고 가기로 한 거죠. 그러나 코끼리 주인은 시간당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하지 않는다. 자, 여기 밑줄 한번 해볼까? 왜 꿈쩍도 하지 않겠어요? 더 크게 불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큰 돈을 벌려는 코끼리 주인의 욕심. 그러자 그 다음도 계속 밑줄 할게요. 포그는 1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아예 사겠다고 제안한다. 이건 뭐겠어요?
코끼리 주인이 40파운드라는 금액을 제시해도 꿈쩍도 안 해. 오히려 점점 금액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포구 일행은 아니야 그럼 사버릴게 라고 대처 방안을 세운 거죠. 여기는 대처 방안 첫 번째. 포구 일행과 동행한 영국 육군 준장은 코끼리 주인이 값을 더 올리기 전에 신중히 고민하라고 충고한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대체 교통수단으로 무엇을 빌렸어? 그렇지. 코끼리를 빌리려는 포그. 그리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은 이 부분은요 80일간의 세계일주라는 소설에 나온 부분을 가지고 온 거죠. 이걸 아까 선생님이 두 글자로 뭐라 그랬어? 그렇지, 여기가 바로 인용한 부분이죠. 인용을 했죠. 여기가 인용. 그 원작 소설에 있던 내용을 자신의 글로 가지고 온 부분, 인용한 부분이에요. 포구 씨가 돌아와 인도인을 찾았다. 탐욕으로 반짝이는 그의 작은 두 눈을 보니 그에게 중요한 것은 가격인 것이 분명했다. 여기 밑줄. 그에게 중요한 거는 가격인 게 분명했대. 뭐보다 뭐를 더 중시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코끼리보다 돈을 더 중시하는 코끼리 주인. 필리어스 포그는 1200파운드, 1500파운드, 1800파운드로 차츰 가격을 올리다가 마침내 2000파운드를 제시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불그스름하던 파스파르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놀란 거죠. 그래서 여기 한번 밑줄 그으면은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어디 아픈 거 아니죠. 큰 돈을 지불하려는 포그에게 놀란 파스파르투. 2000파운드의 인도인은 손을 들었다. 내 신발을 걸고 말하건대 이렇게 비싼 코끼리 고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죠. 그래서 결국 얼마 주고 코끼리를 산 거예요? 그렇죠. 2000파운드를 주고 코끼리를 산 포그. 그래서 여기 밑에 그림 나와 있잖아요. 글죠. 여기에 얘가 포그죠. 그리고 얘가 하인인 파스파르투가 대체 수단으로 이 코끼리를 구입했죠. 무려 2000파운드의 값을 가진 코끼리랍니다. 그리고 옆으로 넘겨볼까요? 145조 바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그는, 자 여기 밑줄,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2만 파운드를 건 내기고 내기에서 이기려면 코끼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왜 20배를 주고서라도 코끼리를 반드시 살 것이라고 대답한다. 자, 밑줄 친 부분은 그럼 뭐겠어요? 이 포구라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기에서 이겨야 되죠. 그러려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코끼리를 무조건 샀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포그가 비싼 값을 주고 코끼리를 산 이유, 그것은 바로 내기에서 이기고자 한 거죠.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요,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포그, 이렇게 정리를 하고, 포그 일행은 오랜 흥정 끝에 얻은 2000파운드짜리 코끼리를 타고 인도의 밀림을 헤쳐나간다. 그러던 중 일행은 그 다음 밑줄, 브라만 교도들에게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한 아우다 부인을 만나게 된다. 자, 이거는요, 옆에 보면요, 자료실 보이죠? 여기. 브라만교와 사티. 자, 이걸 읽어보면 알게 돼요. 자, 불교에 앞서 고대 인도에서 경전인 베다 신앙을 중심으로 발달한 종교래요. 그게 바로 브라만교도죠. 그럼 왜 화형을 당할 위기를 처했냐? 밑에를 보면요, 브라만 교도들이 주관하는 풍습인 사티가 있는데, 이 사티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남편의 시체와 함께 불태우는 풍습이래. 이게 뭐야? 너무 불쌍하죠, 아내가. 그래서 화형을 당할 위험에 처했다는 거야. 누가? 아우다 부인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요, 사티라는 풍습 때문에 죽은 남편과 같이
화형에 처할 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풀어서 불태워질 뻔함.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일행은 아우다 부인을 구하게 되는 거죠. 끊어진 첫 길 때문에 이미 많은 시간을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포구 일행은 그녀를 구한다. 그리고 아우다 부인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포구의 호의에 감동하여 그와 동행하기로 한다. 정리할까요, 우리가? 인도 밀림에서, 지금 아직 인도예요. 인도 밀림에서 아우다 부인을 구한 포구 일행. 자, 내려와서 포구 일행은 인도를 떠난 이후에도 갖가지 난관에 부딪힌다. 홍콩에 도착한 포구 일행은 그 다음 밑줄 일본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태평양 횡단선을 탈 계획이었지만 배를 놓치고 만다. 자, 이거는 아까 위에서 정리한 것처럼 포구 위기 두 번째죠. 첫 번째는 아까 인도에 있었잖아요. 횡단열차가 개통되지 않았던 거. 두 번째는 태평양 횡단선을 타야 되는데 이 배를 놓치고 만 거죠. 포그는 그 다음 밑줄 쭉 할게요.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수로 안내선을 빌려 상하이로 향했고 가까스로 태평양을 건너는 배에 올라탄다. 자, 이거는요. 아까 우리가 전에 배웠던 인도에서의 첫 번째 위기는 뭐였어요? 횡단열차가 개통이 안 되어 있어서 어떤 교통수단이 필요했죠. 그래서 뭐를 샀어요? 그렇죠. 그 코끼리를 샀죠. 코끼리. 그 코끼리가 대처 방안 첫 번째였잖아요. 그럼 여기는 대처 방안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두 번째는요, 바로 안내선을 빌려서 상하이로 향하기로 한 거죠. 하루에 100파운드를 주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미국에 도착한 포구 일행은 대륙 횡단 열차를 탄다. 그러던 도중, 자, 밑줄. 인디언들의 공격을 받아 갈아타야 할 기차를 놓치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니까? 그렇지. 포구 위기 세 번째. 그럼 뒤에 뭐가 나와? 그렇죠. 대처 방안. 썰매를 빌리고 썰매에 닷을 달아 캐조하여 달린 끝에 결국 다른 열차로 갈아탄다. 이게 바로 대처 방안 세 번째가 되겠죠. 3. 하지만 접속사가 무서워졌어.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 무슨 일이 있어요. 45분 차이로 대서양 횡단 기선을 놓치고 만다. 어떡해요. 그래서 포크의 위기. 네 번째, 횡단 기선을 놓치고 말죠. 그래서 포크는 항구를 둘러보다. 자, 여긴 좀 기니까 묶을게요. 밑줄을 쳐도 되는데 뒤로 넘어가거든요. 프랑스 보르도까지 가는 화물선 아리엥타워를 발견한다. 바로 뒤로 넘겨서 아리엥타워의 선장은 태워달라는 포구 일행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지만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제시하자 결국 승낙한다. 자, 여기까지. 밑줄을 그으고 싶으면 밑줄을 그어도 돼요. 근데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요, 길게 봐서 대처 방안 몇 번째? 네 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1인당 2,000파운드의 돈을 주면서 이거 태워줘. 그러니까 아리엥타워의 선장이 태워주는 거죠. 그 다음 또 밑줄 할게요. 대서양 항해를 하던 도중 연료가 떨어지자 어떡해. 포구 위기 다섯 번째. 포구는 만든 지 20년 된 5만 달러짜리 배에 아리엥타워를 6만 달러의 거금을 주고 산다.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며 항해를 마친다. 여기 밑줄이 바로 대처 방안 다섯 번째겠죠. 아리엥타워를요, 결국 또 사. 그런 후에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연료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걸 대처 방안 5라고 하면 되겠죠. 왜냐면 가야 하는데 선장은 연료가 없으니까 또 정박할 거고, 그러면 또 포구는 내기에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결국 이 배를 산 거죠. 그래서 이 배의 나무로 된 부분을 자기가 이제 잘라서 연료로 쓸 수 있게 된 거죠. 이처럼 온갖 수단을 동원해 영국에 도착한 포그는 약속된 시간 바로 직전에 기적적으로 혁신클럽 홀에 들어선다. 뭐 한 거예요? 그렇지. 성공했죠. 결국 성공한 포구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정리하면 여러 위기를 넘기며 80일간은 세계 일주에 성공한 포그.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중간일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하면서 있었던 위기, 대처 방안 이런 것들을 다 줄거리 형식으로 정리해 주었죠. 그리고 결국 마지막으로 성공한 포구의 이야기까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일을 정리를 하면요. 우여곡절 끝에 80일간은 세계 일주에 성공한 포구. 이렇게 중간일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중간일 딱 끝났는데 선생님이 더 나가면 우리 친구들 에이, 더 나간단 말이야 막 이럴 수 있겠죠. 너무 모습들이 그려졌어요. 그래서 중간 2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끝까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오픈 카톡 채팅방을 만들었기 때문에 동명고 독서 질문방 이렇게 검색을 하면 선생님과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에 관련된 질문이나 아니면 이 독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까지 다 선생님한테 보내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 아니면 선생님이 웬만하면 빨리빨리 답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